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아 핑크사님 이게 또 2부를 또 기다리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핑크사님의 오늘은 이제 어쩐지 영화 강의가 돼가고 있는데 이 뭐 돈 얘기 돈만 이제 뻘건 이제 곰돌이다 보니까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야, 신기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스타워즈 스타워즈 얘기다가 이제 했었는데 예. 스타워즈는 사실 그 미국에서는 하나의 신화죠. 그 문화죠 문화. 네. 신화 뭐 문화를 넘어서 신화죠. 아, 걔네들에게는. 그쵸. 네. 지금도 계속 만들고. 네, 뭐 그래서 스타워즈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미국이 건국 신화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아 그렇죠. 제 친구가 옛날에 갔다 여행 아니 거기 공부하러 갔다 한 얘기가 네. 야 걔네는 뭐 축제 때 되면 미키마우스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왜 그래서 걔네는 워낙 문화 역사가 없어가지고 우리 그렇죠, 뭐 강간탄 장군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는 미키마우스가 국가의 상징이야.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당군 신화 이런 게 네,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타워즈가 이제 그런 신화를 대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 형성. 네,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그렇죠. 그 훨씬 멋있네. 보면 스타워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자막이? 뭐 올라가는 것만 아까 생각하고 롱타임 어고 이러면서 이런 옛날 옛적이야. 그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건국 신화네요, 진짜. 그러니까 완벽하네. 다 있네. 네. 그러니까 제국이네, 자연스럽게 제국. 예, 실제로 비슷하네요.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워즈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국의 역습도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당군의 역습 한번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단군은 그래서 그 태용사식인가 있잖아요. 배용준이. 그러네요. 잘 나갔다. 예. 단군 역할이었나? 어쨌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찍고 그 다음엔 얘가 영화도 안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하실까? 그분도 한참 유명했었는데. 그 카이스트라는 연예기획사 제작사가 이제 상장돼 있습니다. 예. 그게 SM이랑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요? 네. 오. SM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평가만으로도 몇백억인가 몇천억 되는데요. 마음 편히 사시겠네요. 배용준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연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굳이 없습니다. 나가고 고생하면서 연기할 필요 없네요. 뭐 배용준 정도 되면은 일본에서 그냥 한 번만 가도 돈을 긁어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자인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뭐 상장돼 있는 기업 지분만으로도 뭐 먹고 사는 지장 없는 분을 우리가 저희 걱정이나 하죠. 당장 이번 달 생활비부터. 그렇죠. 이번 달 생활비 걱정되는 네. 고민인데 이게 참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가 그 스틸버그하고 그 루카스 그리고 또 그때 무슨 팔마 이런 감독들이 그때 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시대거든요. 그때가 70년대. 그때가 이제 또 걔네들이 그 그 사람들이 나왔던 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마틴 스콜세지라든가 그 당시에 비슷한 감독들이 그때 한꺼번에 나와서 미국의 그 영화의 중흥기를 이룬. 중흥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화의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업그레이드 시킨. 그렇죠. 네. 뭐 E.T. 나오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럼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 그때 다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단하네요. 네, 서로 간에 그 교류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동시대성이라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갈 때 같이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특출나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결코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지.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왜 굳이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도 그 뭐 우리들이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 미술이나 이런 사람들 또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엄청나게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문화가 융성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파리에 그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찬란한 시기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왜 그 축구 같은 경우도 특정 시기에 우승한 팀이 있는 청소년이 이번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성인 되고 있을 때 또 그때 또 잘 된다. 그래서 포르투갈 옛날에 포르투갈이 청소년에서 대회 우승했나? 그래서 피구가 있을 때 모르죠. 피구가 누군지. 피구는 이름을 알아요. 네. 그 사람이 있을 때 우승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로 포르투갈이 축구를 한동안 침체했는데 잘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뭔가 시대가 있군요. 딱 잘 나가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무적함대라고 해서 예, 월드컵에서 예. 우승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쵸, 잘 나갔다. 네. 진짜. 그때도 보면
그 특정 시기에 그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그 나와서 층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인간 관계들을 많이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치면 예. 뭐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요. 주식가 부동산 쪽을 봐도 부동산 쪽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빠숑이라든가 뭐 IMF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보면. 그 차다면 다 연결되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어쨌든 활동을 그렇죠. 하잖아요. 시기 한꺼번에.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예. 이제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장이 이렇게 되겠다. 서로 토론까지 밥 먹어서 잘 이렇게 그런 것들로 서로 이제 동시대성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 물론 그 사람들이 나이가 약간 틀리고 진입 시기는 약간 달라도 그래서 서로 간에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그 나름대로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공유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셀럽이 된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 쪽도 그렇게 치면은 네 주식 쪽도 마찬가지로 뭐 가치투자연구소를 비롯해서 그런 가치투자연구소 그 이전에 밸류 뭐죠? 와탐이라는 분이 운영했던 와탐이 유명했던 거. 예, 그분이 했었던 카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었잖아요. 밸류스타. 밸류스타 이름 들은 것 예, 같아요. 밸류스타. 그래서 그때도 활동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식 이쪽에서는 물론 이분들 제도권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들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책들도 내신 분도 있고 이렇게 그분들끼리 또 어느 정도 알고 지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서로 간에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지 원냐 이 사람들 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비슷하게 나와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내가 좀 잘 되려고 하면 그 특정 부의 사람들을 좀 교류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하고 그 무리에 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치면 뭐 영화 얘기하다가 영화. 네. 다시 영화로. 네. 그러긴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헐리우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그 블랙버스터라는 게 그 여름에 흥행 영화가 나올 때가 이제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스타워즈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워즈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제임스 카메론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터미네이터. 아까 어비스래. 어비스 맞나? 어비스가 아니죠. 어비스한 영화도 있었고 아바타 그렇죠. 그 터미네이터가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거거든요. 제가 터미네이터를 중학교 때 봤는데 상당히 엄청난 충격을 먹었죠. 저 비디오로 보고서 되게 충격적으로 겁먹었습니다. 그건 1, 2가 있어요. 2는 정말 후덜덜했죠. 총 쏘고. 총 쏘는 게 아니라 녹아 내렸는데 다시 윙 돼서 다시 되고 그게 그렇죠. 사촌형네 집에서 완전히 그 획기적인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죠. 더구나 완전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 아저씨 막 무섭구만. 그렇잖아요. 뭐 총 맞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쭉 나가면서 총알이 이렇게 쑥 갈라진 머리가 다시 합쳐지고 막 터미네이터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또 그 왜 경찰 죽였는데 옆에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뭐지 서로 간에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사실은 그게 쌍둥이였다고 하죠. 그런 거였어요? 네. CG가 아니라 쌍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 경찰 두 분은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 이 영화 쪽 CG의 획기적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CG가 됐다. 스타워즈도 분명히 됐는데 아시겠지만 스타워즈는 좀 잘 세련되게 만들긴 했지만 CG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미니어처? 미니어처 그리고 또 광산 것도 사실은 광산 그것도 그 뭐더라 실제로 빛인가 뭐 그걸로 해서 한 거라고. 진짜 그 백열등이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네, 머리 잘 썼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걔네들은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였나요? 아니요, 그거는 짐 루카스. 조지 루카스. 네, 조지 루카스. 네가 만들었던 거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스타워즈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마블에 치였죠. 아 그렇죠. 마블이 실패하면서, 워낙 네. 무지막지하다 보니까 마블이 네, 이게 이제 스타워즈 때려버리고 나왔고 그래서 그 이전 세대를 3부작으로 만들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그 걔네들이 1, 2, 3이라고 표현을 하죠. 옛날 80년대 거가 4, 5, 6인 거고,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예. 최근에 만나서 6, 7, 그러니까 7, 8, 9로 끝났는데 이번에 또 스피노프 또 만들어. 그래서 오히려 좀 그 관객들은 병맛이다, 재미없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렇죠, 있긴 하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기는 하죠. 왜 스타워즈는 헐리우드나 미국에서는 저렇게 열광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이 실패했거든요, 스타워즈는. 그렇죠. 네. 근데 왜 마블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흥행이 성공할까? 아 다른 나라에서는 덜 합니까? 한국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더 상대적으로 마블의 인기가 크다는 거죠. 아 그래요? 재밌던데? 어벤져스가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2가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그 흔히 얘기한 인구 대비로는 예.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흥행에 성공하는 마블이 국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볼 때. 저도 그 토르는 토르 2 라그나로크 그때 감명 있게 봤어요. 라그나로크. 아, 네. 라그나로크 너무 재밌게 즐겁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전두환 시절에는 다 에로 영화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이 끝나면서 노태우 시절, 노태우에서 김영삼 넘어가실 시절에 그때 그 가장 그때 센세이셔널했던 게 그 김 무슨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그 감독이 그 문성근 있죠. 문성근. 네, 문성근 씨가 출연했던 그 심혜진하고 출연했던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영상물 오수정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옛날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 당시 90년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초로 그 영화에서 욕이 나와요. 초록 물고기.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비상구가 없다. 비상구가 없다. 훨씬 전이에요. 감독 이름이 어우동 비슷했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처음으로 욕이 나와요. 그전에 욕도 안 나왔습니까? 네, 그 전에는 욕 같은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욕이 나와도 야 이놈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드디어 이 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 실생활에서 하는 욕이 그대로. 한국도 보니까 되게 그 당시는 뭐랄까 되게 좀 권위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생각해 보면 가장 세속적인 국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최초로 실생활에서 쓰는 욕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들 영상 매체에서 저런 욕을 듣는 게 처음이니까 다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그런 게 다 있었군요. 네. 권위주의 시대라 또. 그럼 아니면 다 검열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풍속에 저해한다 그러면서 다 검열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영삼 대통령인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개방해갖고 우리나라 전부 다 일본 영화 다 잡아먹고 만화가 잡아먹고 뭐 한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좀 전에가 그 UIP라는 이제 제작사 영화 유통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 걔가 이제 난리를 폈었죠.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말살된다 막 그러면서 극장에 뭐 뱀 풀었다는 얘기 막 나오고 그때 그랬었죠. 네. 그런 시기가 있었죠, 말 그대로.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난리인데. 네. 꿈만 같은 시절이네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쿼터제가 있었잖아요, 영화 쿼터제가. 있었죠. 그래서 일정 이상 우리나라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유명무실. 그 쿼터제는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폐지되지는 않았대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영화가 산업이 발달해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쿼터제가 아직 살아 있지만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끔 매년 한국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되니까 넘어간 거죠. 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죠. 옛날 막 비교가 안 됐었는데 저기랑 그 미국 영화들하고 비교가 안 됐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 영화들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그 더빙이었거든요. 배우들이 그렇죠.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박중훈의 청춘 스케치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강수현 씨랑 정말 옛날 영화인데 알기로는 그것도 더빙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박중훈하고 김혜수가 나온 깜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깜보는 얘기 들어본 거 같아요. 그건 진짜 옛날 정말 김혜수의 리즈라고 할 수 있는 시절 때 그런 영화인데 그것도 다 더빙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 그 말이 일상 말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화질도 떨어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질이나 이런 게 전혀. 그래서 그 당시에 딱 할리우드 영화보다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화질도 떨어지고 음질도 이상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커터제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영화들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미생활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들 영화를 보니까 주말에 뭐해요? 그러면 주로 영화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뭐 다른 거보단 영화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그만큼 영화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거기에 돈을 쓴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관련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그렇죠. CGV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발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영화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어느 정도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엔터 영화 산업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아직 여전히 그 제작을 하는 그런 그 영화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처우에서는 많이 힘들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뭐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기생충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 영화는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찍는다. 그럼 딱 그 시간 넘어가면 이를테면 더 이상 안 찍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야간에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줘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엔터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비인간적이긴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성년 같은 경우는 9시인가가 되면은 더 이상 못 찍는데요. 무조건 그 시간 되면 집에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다 찍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거든요.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3, 4살이라 하더라도 찍기 참 개찍는군요. 그냥. 네, 그래서 될 때까지.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쪽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거로는 아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가 점점점 발달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강우석 감독이 그 투캅스를 찍고 투캅스 2 찍고 그러면서 외국 그 거대 자본을 들여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대 자본이 이제 하면서 점점점 영화 산업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멀티플렉스가 이제 생기기 생기 옛날에 이제 단성사, 서울극장, 헐리우드, 피카데리 서울장 많이 났죠. 네, 이런데 예전에는 영화를 본다는 얘기는 사실 종로를 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원 영화 원 극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형극장에선 그 영화는 대형극장에서만 볼 수 있고 저 영화는 피카디리에서만 볼 수 있고 옛날에는 사실 그렇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라는 게 이 극장에서 여러 개를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한 극장에서 2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동시상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동네 극장이 동시상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동시상영했을 때는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포스터를 붙입니다. 동네 극장도. 그럼 포스터를 붙인 그 가게에는 무료표를 줘요. 좋네요. 네, 무료표를 줘요. 저도 막 붙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무료표를 주기 때문에 그 표를 갖고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를테면 뭐 분식집 같은 데 가서 떡볶이를 먹고 아줌마 영화표 있어요? 그럼 받아서 그걸 가져요. 그런 또 좋은 시절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봤어요. 시골 살아고 그냥 없었군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그냥 이거 1,000원에 사세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게 영화값은 3,000원인데 그건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떡볶이 먹으면 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사실은 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감을 키우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그 최초의 멀티플렉스는 이제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멀티플렉스보다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멀티플렉스는 이제 코엑스의 메가박스였죠. 그렇죠.
코엑스에 메가박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멀티플렉스에서 한 극장에 여러 영화를 한다 그러더라. 근데 코엑스는 쇼핑몰이 있다 그러더라. 그렇죠.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가면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처음 갔을 때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엑스에 있는 메가박스가 처음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제 기억에는 이제 그 구의역에 있는 CGV 구의역 CGV. 거기 테크노마트 건물이 생기면서 CGV가 생겼거든요. 거기다 가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가서 영화를 보고. 네, 그러면서 영화가 점점점 사실 발달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감독들이 그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도 왜 지리멸렬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감독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한국 아카데미인가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거기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대학 영화관을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 그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반 대학을 나온 다음에 영화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그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배우고 그런 다음에 입봉하고 네. 입봉이라는 게 이제 그 감독 조감독 밑으로 조감독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감독의 조감독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화계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제작사한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나 좀 만들어 볼게. 네, 그래서 그 알기로는 그 대본의 감독들이 시나리오 보면은 누구누구 이름 찍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자료의 이름을 넣고 싶어 한대요. 왜냐면 실제로 이건 감독이 다 만드는 영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장면, 어떤 특정 내용들을 사실 다 감독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넣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케이블. 네, 케이블이 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중파에서만 그렇죠. 했었던 거잖아요. 예, 시장이 작았죠. 네, 시장이 작고 그래서 옛날에 시청률 50%가 그냥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왜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그렇죠. 전 국민이 다 함께 바라보셨죠. 네, 그건 50% 넘었거든요. 그 젊은이의 양지 맞나? 뭐 그런 것들도 뭐 50% 웬만하면 50% 넘어 주말 드라마 50% 넘어가고 막 했거든요. 신기하게 지금도 주말 드라마 KBS 이 방송의 주말 드라마 30%를 넘어가요. 대단하네요. 내용 별건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 시간대는 항상 30%를 넘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케이블에서 TVN 재밌죠. TVN이 생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케이블 드라마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로였었는데 응답하라 시리즈가 터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케이블 쪽 드라마들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응답하라도 1보단 2부터 대박이 났죠. 1은 대박이 나진 않았어요. 1은 약간 그 매니아층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 제가 2를 봤나? 네. 고아랑. 네. 2. 그게 2예요. 네. 2 2가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케이블 드라마도 재밌네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도깨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되지 않았나. 네. 저는 보진 않았는데 저희 처가서 봐 있습니다. 도깨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TVN뿐만 아니라 오시안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장르 드라마를 좀 찍고 있거든요, 항상. 장르. 네. 그럼 뭡니까? 장르 드라마는 이를 들면 뭐 추리 소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추리 드라마라든가, 뭐 형사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장르물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범인을 쫓는 내용 같은 거. 네. 보통 이제 그런 쪽을 요즘은 OCN이나 그런 쪽에서 그런 쪽만 전문적으로 이제 드라마를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넷플릭스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넷플릭스가 원래는 그 비디오 대여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비디오 대여하는 회사였었는데 비디오 대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디오가 안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DVD가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사실은 그 이거를 인터넷으로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 처음에는 비디오를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리러 가지 않아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
영화 너 주로 보아니 이런 영화를 많이 보더라. 이 영화 추천한다. 그럼 이 영화를 보면 반납을 DVD도 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편물 왔다 갔다 하게끔 직접 나라가 한다고. 넓으니까 그냥 네. 따겠네요. 네,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점점 비디오가 이제 망했잖아요. 망해버렸죠. 네, 비디오가 망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가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이제 흔히 말해서 영화를 기존 영화사들의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것들이 자체 제작을 시작했네. 네, 그래서 자체 제작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하죠. 하우스 네. 오브 카드. 이게 바로 넷플릭스에서 최초의 초대박 난 자체 제작 드라마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영화 정치 드라마. 드라마죠. 네, 드라마. 근데 이게 엄청 재밌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걸 만든 감독이 또 감독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작을 했던 건데 그 감독이 저기 그 브래드 피트 나왔던 브래드 피트가 파이트 클럽이라고 혹시 아세요? 파이팅 클럽.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 네. 그 소셜 네트워크.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 내용 만든 영화 있잖아요. 데이비드 핀처. 데이비드 핀처.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엄청 유명하죠. 오.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에서 그걸 제작했는지 감독했는지 해서 1편을 예. 네. 생긴 건 예술 작가처럼 생기셨네. 네. 근데 이 당시에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예. 보통 우린 드라마 일주일에 한 편씩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일주일에 하나씩 최소한 방송이 일주일에 하나. 되니까. 한국은 2개. 근데 예. 하우스 오브 카드는 12회면은 12회를 그날 다 올려버렸어요. 저거랑 똑같네요. 그 조선 좀비 나오는 거 뭐지 그게? 그건 넷플릭스니까 같이. 그게 뭐지? 그러니까 조선 좀비. 그거는 이제 말 넷플릭스만의 문화가 돼버린 거죠.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감질만 나잖아. 이거 보고 킹덤. 킹덤 그렇죠. 막 승질났어요. 또 빨리 보고 싶은데 또 안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보고 한 주 기다려도 하나 보고 한 주 기다려도 그래야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날 시리즈 전체를 다 그냥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미리 다 찍어놓고 한마디로 예, 말해서. 예. 네, 이게 나름 센세이셔널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리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는 뭐 이거를 왜냐면 이 감독이 그럼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만든 건데 아무래도 넷플릭스랑 같이 뭐 협약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우린 그냥 어차피 이거 뭐 인터넷으로 올리는 건데 인터넷을 우리가 무슨 일주일마다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 데이비드 핀처. 네, 다 만들어 버리고 한꺼번에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하우스 오브 카드 전후를 볼 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TV를 보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요즘은 그런 케이블 같은 거 보면 다시 보기 같은 거 보면 시리즈 다 끝난 건 한꺼번에 몰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그 본방을 안 보고 기다렸다가 그렇죠. 완결되면 그때 가서 그냥 몰아보잖아요. 일단 뭐 왕자 게임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끝날 다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 뭘 굳이 일주일에 하나씩 오픈하냐. 그냥 한꺼번에 다 봐서 한꺼번에 그냥 보게끔 만들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제 대박이 난 거지. 재밌네. 케빈 스페이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덩어리. 그래서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리즈를 끝까지 다 봤는데 그 시리즈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건 결국에는 이제 엉뚱한 얘기긴 한데 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 폭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뭐 이렇게 정당끼리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로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죽이진 않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조선시대 이런 거 보면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렇죠. 걔들 다 죽이고 시작을 하죠. 그렇잖아요. 네. 저 이렇게 갖고 다 보다가 싹 다 죽여버리죠. 쟤네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쟤네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만든 다음에 왕에게 고발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다. 그렇죠. 상대왕을 싹 다 귀양 보내고. 그 3대를 완전히 멸절을 해버리잖아요. 고대로 가서 더 심하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족도 멸하고.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죽이고 죽기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피가 피를 부르죠. 웃으면서 뭐 이렇게 저쪽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치면 지금 정당들이 저러는 게 한편으로 이해는 되더라고요. 죽이진 않으니까. 서로 그때나 지금은 어쨌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건데.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정권을 잡으면 어쨌든 반대파를 죽여버리는 거고 지금은 정권을 잡았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랑 봐야 되겠네요. 네,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니까 거기서는 또 물론 이제
하지만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음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겁나갖고 넷플릭스 못 끊었거든요. 근데 1편만 봐도 돼. 1부만 봐도 돼요. 아, 뒤로 갈수록 좀 지겨워. 비슷하니까 패턴도 좀 비슷하고 도대체 얘는 뭐야? 거의 뭐 시리즈 마지막에는 또 이게 그 케빈 스페이지가 미투 사건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죠 그 미투 아저씨. 사건에 걸리니까 이거 드라마를 얘가 주인공인데 퇴출당하는 거잖아. 슬프네. 그러니까 힘이 확 빠졌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 자체 제작은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냥 확 그날 다 올려버리죠. 멋지다. 네, 근데 또 이제 넷플릭스의 장점은 뭐 그런 제작진 쪽에서 얘기하는 건 돈을 주고 간섭은 거의 안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작하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최고의 제작진이죠. 그렇게 치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넷플릭스가 돈질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좀 어느 정도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아스달 연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볼만하다고 같은데. 송중기가 나오는 장동건하고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거기도 똥이 나오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죠. 왜냐면 왕자의 게임이라든가 몇몇 작품들이 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그 시대인 거예요. 시대 자체가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상 속의 시대. 국가도 그냥 상상 판타지인 거죠 말 그대로. 판타지물. 네, 판타지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내용의 충실도가 좀 많이 못 미친다. 왕자의 게임은 어쨌든 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설이라는 그걸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는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 드라마를 다 봤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좀 제가 볼 땐 작가들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면 소설가들의 그걸 둘이서 만들었거든요. 시나리오 작가 둘이서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좀 더 많은 작가가 붙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소설가의 천재성이 좀 필요했는데 그거 좀 약간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좀 이도저도 아닌. 아쉽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16부작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10부작인 것 같더라고요. 시리즈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시즌제로 시즌제로 시즌 1, 시즌 2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지금 8회까지 끝났거든요. 벌써 이렇게 많이 듣나요? 네. 금방 되네. 근데 이번 주인가 다음 주 되면 왜냐면 다다음 주부터 다른 드라마 한다고 TVN에서는 선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회인가 뭐 이렇게 끝나는 거더라고요. 재밌습니까? 어떠세요? 하도 좀 그냥 그래요. 안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안 재밌진 않은데 재밌지도 않고. 왕자 게임이랑 많이 비슷한가요? 왕자의 게임이랑은 비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포맷이 좀 이제 비슷하다는 거지. 말 그대로 이제 나온 애들이 그 국가에 여러 애들이 좀 있고. 뭐 그런 뭐 것들이 판타지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왕자의 게임에 비교하기는 좀 죄송하죠 왕자의 게임한테. 또 그게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왕자의 게임한테 좀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흉내를 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의상이나 그런 게 또 왕자의 게임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사람들이 캡처해가지고 막 비교하는 그런 사진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아스달 연대기가 200억인가가 뭐 이렇게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갔네요. 자체 제작으로는 그렇게까지 돈을 끌어들일 수는 없죠. 넷플릭스에서 펌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그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받은 돈들이 있는 드라마들은 좀 그 규모가 커지는군요. 이제. 규모를 커지게 하는 거죠. 왜냐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송출을 하니까. 시장이 커야 돼요. 시장이 커야 시장이 이제 돈을 좀 집어넣을 수 있죠. 네, 커지면 그래서 또 이제 넷플릭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각 국가별로 그 국가에서 자체 제작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것들을 자체 제작을 많이 넷플릭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는 들었어요. 한국은 좀 많이 지원한다. 네, 왜냐면 한국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중국에도 팔 수 있고 동남아도 네,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잘 팔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그 지원 넷플릭스 쪽에서도 우리나라를 걔들은 또 이제 알기로는 그 국가별로 코드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가 그 IP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좀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자체 영화도 뭐 재미있겠지만 걔네 거는 검열이 워낙 심하니까 한국 영화 한국에서 만들면 중국의 네. 문화가 팔리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걔네 있죠. 입장에서 넷플릭스 입장에서 일본 거를 쓰기엔 조금 약간 그렇고 걔네들은 네. 맛이 좀 갔으니까 일본에 네. 한국 거 좀 쓰는 게 맞네요, 진짜. 저 실제로 뭐 동남아 잘 팔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제가 봐도 재미있죠. 돈만 조금만 더 질러주면은 네, 그러니까 뭐 10년 안에 중국- 좋아질 것 같아요. 중국 드라마나 영화들은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아직은 네. 저희한테 떨어지죠. 일본 느낌이. 같은 것들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일드 많이 보긴 했는데 요즘은 좀 덜 보긴 거의 못 봤는데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뭐 근데 걔들도 일본도 보면 거의 대부분 재밌는 것들이 대부분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이 원작인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쪽이 탄탄하니까. 뭐 사체왕 우지시마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끔찍하죠. 그런 것도 이제 그 일본 만화를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드는 좀 아무래도 좀 뭐랄까 긴장감 그 템포 이런 게 좀 느리긴 해요 확실히. 일드 쪽은 걔네들 시대가 좀 그래서 그런 건지는 좀 모르긴 했는데 항상 그 제가 볼 때는 모든 문화는 그 국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일본 우리나라만 그래도 상당히 흥행 요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버무린 그런 드라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또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알기로는 추천이죠. 추천? 알고리즘이 한 추천. 그렇죠. 네. 그 유명하죠. 그 개개인의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에 따라서 걔네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예. 그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워낙 중구난방으로 봐서 그런지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거 전 그다지 끌리지 않더라고요. 일관되게 보시진 않는군요. 그 왔다 갔다 보니까 뭐 여러 장르를 막 보니까 워낙 뭐 넓게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걔들이 추천해 주는 게 그렇게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무서운 넷플릭스라고. 무서운 넷플릭스. 왜냐면 그 넷플릭스 추천해 준 거 좀 뜬금없다 생각해서 봤는데 보면 자기 취향이라는 거지. 왜 이런 영화를 추천했지? 라고 해서 봤는데 자기 취향이었던 거지. 그래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봤다가는 이제 태어나지 못할 것 같고 할 일도 많은데 그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 봐도 다 못 보죠. 그쵸. 네.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유행어도 있던데요. 뭐더라? 넷플릭스 뭔데? 넷플릭스 영화는 보진 않고 계속 넷플릭스만 검색하는 거지. 무슨 드라마가 무슨 영화가 있나? 보지는 않고 뭘 볼까 하면서 계속 검색만 하는 거죠.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짓도 자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괜찮은 거는 잽싸게 찜해 놓거든요. 다큐멘터리도 많다고 들었는데. 다큐멘터리 엄청 많아요. 보면 안 되겠네요. 자체 다큐멘터리도 많아요. 자체도 많아요. 네, 트럼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자체 그 자본주의에 대한 것도 있고 그것도 자체적으로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만든. 일본 애니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일본에도 엄청 많아요. 건드리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 세계 빠지면 백서라도 부러울 게 없어요. 끼껏해 15,000원이에요. 이번에 뭐 인상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을 했어도 17,000원인가 그렇거든요. 사회에 뭐랄까 그 불만 세력이 생긴다면 넷플릭스 던져주면 행복해지겠네요. 뭐 실제로 뭐 17,000원이면 영화 2편. 요즘은 뭐 워낙 비싸니까 영화 한 편 값이거든요. 그렇죠. 영화 한 편이면 하루잖아요. 그렇죠. 이건 넷플릭스는 한 달이잖아. 그러면 제가 볼 때 백수라고 하면은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결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시무시하네요. 네. 이게 뭐 좋다고 하면은 무시무시한 단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릴 거니까. 옛날에 저희 이제 그 문명할 때, 네, 문송하셨습니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시빌레이제이션. 네, 그거 한번 하면 이제 눈을 딱 감아다 뜨면은 방학이 끝났어 막 이런 대학생들. 저도 그걸 몇 번 겪어봐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딱 키보드를 눌렀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고 막.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위기인 게 사실은 넷플릭스가 아직 수익은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이 킬러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드디어 디즈니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괴물이죠. 내년입니까? 네. 내년에 등장하는 거예요. 합병은 끝냈는데 아직 그 시작을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넷플릭스처럼 인터넷으로 하는 그 송출하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내년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총과 올해 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블 영화들이 이번에 했었던 엔드게임부터는 넷플릭스로 못 봐요.
아 슬프네요. 거기까지는 계약을 끝내서 더 이상 디즈니 영화들을 넷플릭스로 안 줘요. 디즈니 자체 플랫폼에 이제 올려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좀 위기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넷플릭스 이미 자체 드라마나 또 넷플릭스의 자체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뭐 기묘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그 엄청나게 인기 있어요. 아는 사람들 많은 거죠. 왜냐면 넷플릭스만 제작돼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 이야기인가요? 애들이 예. 어떤 마을인데 애들이 외계인이었나 뭐 그런 내용이야. 기묘한 거야 한마디로. 진짜 기묘한 이야기.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일부러 시즌 2까지 나왔거든요. 7월 4일인가 시즌 3이 나와요. 며칠 있다가. 어디서 찍는 겁니까? 미국이죠. 아 미국 영화요? 네, 미국이에요. 미국 드라마? 네, 미국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걔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 어디서 많이 보냐 이런 것들이. 걔네는 풀이 넓으니까 진짜 해볼만 하네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 그 제작진과 배우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어요. 그래서 제작 발표를 했어요. 네, 넷플릭스인데. 그러네요.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야, 플랫폼 타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나라 대신에 그래서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CJ ENM이 좀 박살이 나긴 했어요. 주가가. 최근엔 오히려 넷플릭스가 더 잡아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전만큼 작품들이 좀 재미가 좀 덜해요. 제가 볼 때. 얘들이 좀 타성에 젖었나 봐. 옛날에 좀 신박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드라마들이. 근데 최근에는 좀 애들이 좀 그렇더라고. 열심히 안 하는군요.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는데 설마 열심히 안 하겠어요? 나타나지 않는 옛날만큼 이렇게 신박한 느낌이 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고점 대비로 지금 한 40%인가 떨어져 있나? 그렇게 떨어졌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슬프네요. 고점 대비로 지금 6만 얼마인가 그런데 옛날에 12만 원인가 그까지 갔었거든요. 아니 한참 잘 나가가지고 난리였었는데 네. 지금 6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2만 원인가까지 갔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12만 거지. 3천 원 갔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잖아 이렇게 치면. 그렇네요. 네. 슬프네. 거기다가 CJ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퍼가 지금도 53배예요. 네. 옛날에는 뭐 진짜 하늘 저. 근데 그거는 어차피 그쪽 분야는 퍼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든 영역이니까 아무래도. 네. 대박 나면은 뭐 한 방에 네. 올라가니까. CJ ENM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점 대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걔들도 24만 원인가 했다가 지금 17만 원인가? CGV가 14만 1천 아니, CJ ENM. CJ ENM이요. 네, CJ ENM이 24만 원인가까지 갔다가 지금 17만 원 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ENM 이거 원래 게임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아니요. 게임 그 넷마블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원래.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최초는 CJ 홈쇼핑, 넷마블 다 CJ ENM 안에 있었어요. 홈쇼핑도 이 안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CJ ENM에 넷마블이 있다가 넷마블이 또 분사를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CJ 홈쇼핑과 CJ ENM은 또 합병을 했죠. 신기하네. 돈이 아쉬워서 CJ ENM이. ENM이 43만 1천 원까지 갔다가. 그거는 이제 합병 때문에. 합병. 합병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주가 조정하면서 CJ ENM하고 홈쇼핑 주가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네. 이거 뭐 투자자분들 그럼 피를 토했겠는데요? 이 상태를 보니까. 아니에요. 한때는 좋았어요. 그렇죠. 한때는 좋았죠. 네, 합병하고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서 좋았어요. 저 그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네, 시간이 어쨌든 다 됐네요. 뭐 어쨌든 뭐 급하게 뭐 오늘은 영화 관련된 연예 사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훑은 건지 수다를 한 건지 떠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 연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급히 시간 계산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